이렇게 놀라고. 안녕하세요. 김국어 선생님의 고전 시간. 오늘 어부사이사 나머지 동사를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동사를 마주하고요. 어부사이사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겨울입니다. 일수 구름이 거둔 후에 햇빛이죠. 햇빛이 두껍게 비치고 있습니다. 시각 이미지. 뱉더라 천지, 온 세상이, 천지할 때 그 천지죠. 온 세상이 회색. 이게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겨울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온 세상 천지가 회색, 다 닫혔다. 눈이다. 완전히 눈에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되 봐봐요. 대조되고 있습니다. 천지, 온 세상은 회색, 눈에 가득 차. 다 닫혀 있어. 그런데 바다는 의구하다. 변함없다. 자, 대조되고 있습니다. 천지는 회색 다 닫혀있는데 바다는 변화가 없구나. 가없는, 끝이죠. 끝이 없는 물결이. 기분 비단입니다. 비단 편듯 지규 지법 쓰였고 하여 있다. 끝없는 물결이 쭉 펼쳐진 물결이 꼭 비단을 핀 듯이 돼 있다. 지규법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때는 낚싯줄 때죠. 그쵸? 낚싯줄 때도 다사리고 뱃밥을 박았느냐. 뱃밥을 박았냐고 하는데 이게 뱃밥이, 배가 먹는 밥이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에서 뭐 구멍이 뚫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채워 넣는, 배가 먹는 거긴 먹는 건데 이걸 뱃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어떤 고치는 리페어용, 수리용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이거는 바다로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낚싯대 준비했어? 뱃밥도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다 준비했으면 그것이 바다로 가기 위한 준비. 자, 봅시다. 소상은 소상강을 의미하고요. 동정은 동정호수를 의미합니다. 소상강, 동정호. 유명한 강과 유명한 호수죠? 다들 알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자, 그물이 언다 한다. 언다. 왜? 겨울이니까 춥다. 자, 소상강과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 할 정도로 춥다고 하더라. 이때, 그쵸? 자, 어조하기 이만 대가 없더라. 어조 낚시죠. 조수할 때 조 낚시죠. 이때 낚시하기 이만한 데가 없다. 야, 그렇게 물이 언다고 하는데 이런 계절에, 겨울 계절에 낚시하기가 이곳처럼 좋은 곳이 없다. 좋다, 이런 거죠. 낚시충 얘기입니다. 결국 낚시충 얘기. 취미란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취미가 있든 그런 취미들을 뭐 진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면 하나 정도는 갖는 게 필요하죠. 근데 옅은 게, 자, 여기서 나오는 게는 계속 물이죠. 옅은 물. 고기들이, 자, 어디 갔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옅은 곳에 있다가 옅으면 겨울이면은 좀 춥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깊은 곳이 더 춥나? 어쨌든 뭐 어찌됐든 옅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물고기들이 갔다 이거죠. 그쵸? 옅은 개의 물의 고기들이 소가 연못인데 여기서는 그냥 물이라고 봐줍니다. 먼 물에 다 갔나니. 얕은 곳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딱 갔으니까 저도 잠깐 날이 좋은 때 바탕이니까 바탕하면 바깥이죠. 바깥으로 좀 나가보자, 뭐 이런 겁니다. 바깥 바다 쪽으로 날이 좋으니까 좀 멀리 가보자. 물고기들 잡으러 나가보자. 청유하고 있어요. 가보자, 해보자. 자, 미끼가 곧 닿으면은, 그쵸? 굵은 물고기들이 문다 한다. 답다, 다오다는 건 아름답다, 좋으면,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미끼가 좋으면 굵은 고기들이 문다고 합니다. 미끼가 좋은 미끼면은 큰 물고기들이 물겠죠. 할 얘기가 없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으려나? 간밤에 눈이 갠 후에 눈 계절적 배경을 상징하는
계절적 배경을 상징하는 대상이죠. 다 개노해. 눈이 싹 다 개노해. 경물은 경치가 달라졌구나. 눈이 딱 개고 나니까 경치가 달라졌구나. 앞에는 만경누리, 뒤에는 대구법. 자, 앞에는 만경류리, 뒤에는 천첩옥산인데, 이 옥산이라는 거 조금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옥으로 된 산입니다. 옥이 보석인데, 옛날 백옥, 지금은 녹색 옥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백옥이 많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옥이 흰색이 어떤 보석을 의미한다면, 옥산이라는 것은 눈으로 덮인 산, 상당히 계절적인 시어입니다. 눈으로 덮인 산을 의미하겠죠. 옥으로 만든 산이니까. 천첩이 겹겹이 쌓인 옥으로 된 산, 눈산, 뭐 이러는 거겠죠. 만경누리는 거울로 된 물입니다. 그렇죠? 거울로 된 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유리바다. 유리로 된 바다, 유리바다. 선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눈이 딱 갰어. 그래서 세상을 봤더니 경치가 뭐 아주 그냥. 그래서 앞에는 유리바다가 쭉 펼쳐져 있고 뒤에는 산들이, 옥으로 된 산들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와, 여기가 진짜 최고. 여기가 진짜 엄청난 경치라고 생각하는. 선계인가 신선계인가. 도교의 신선이죠. 신선들, 옛날에 자연에 사는 자연인들이다. 신선, 이렇게 생긴 아저씨들, 아니 누가 이렇게 그리니까 이거 보고 아이스크림이네. 아이스크림 아니라 신선.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신선계인가 불교계인가. 둘 다 긍정이에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경치이기 때문에 신선의 세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근데 이제 안 좋은 거 나옵니다. 인간 세계는 분명히 아니구나. 영탄법 신선계도 인 것 같고 불교 인간 세계도 같긴 한데 인간계는 아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다음, 그물 낚시를 잊었어요. 왜 잊었죠? 놀라고. 배전을 두드리려고. 이렇게 놀라고. 앞개, 개는 계속 해야지만 물, 바다라고 합니다. 앞바다를 건너고자, 그쵸? 몇 번이나 생각해봤는가. 무단한, 공연한, 별 의미 없는 된바람, 센 바람이 행여 아니 불어올까? 굳이 불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앞개를 건너고자 막 세어보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너가고 싶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된바람은 강한 바람을 붑니다. 바다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붑는데 강한 바람이 아니 불어올까? 서리법이죠. 핵심 뭡니까? 서리법은 언제나 원래 의도를 파악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불어오지 않겠는가? 불어올 것이다. 즉 된바람 불 것 같아. 그래서 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배전을 두드린다는 게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낚시를 잊어가지고 내가 논다는 거예요. 풍류예요. 근데 이거를 뭐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고민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주는 것도 있는데 좀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배전을 두드리는 것은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낚시할 거 잊어두고. 그래서 뭐 저기로 갈까 했는데 바람이 불겠지. 뭐 이런 태도. 자러가는, 그쵸? 잘 자요. 자러 가는 이거. 까마귀가 몇몇이 지나거니, 그쵸? 몇몇 마리가 지나가니까, 그쵸? 앞길이 어두우니, 자, 모설이 잦아들었다. 잦아들었다는 것은 잦다, 뭐 잦아든다, 많아진다 이런 거죠. 그쵸? 자, 저녁 눈이겠죠? 그쵸? 앞길이 어두우니 벌써 밤이야. 그러니까 가을 겨울은 생각보다 밤이 빨리 돼요. 이게 좀 그런 계절, 즉 밤이 빨리 되는 가을 겨울 반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밤이 빨리 돼요. 여름 봄보다는 밤이 빨리 되는 편이에요. 앞길이 어두워. 왜? 밤이 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러 가고 까마귀들은 까마귀죠. 앞길은 어두우니 저녁 노을이 잦아든다. 저녁 눈이 막 내린다는 거예요. 잦아든다는 것은 많아진다는 거. 앞길이 어두운데 저녁 눈도 확 하면서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 눈, 계절적 배경, 당연한 얘기겠죠. 자,
고사인용. 자, 아합지를 누구라고 초목참을 씌웠던 거. 이거는 우국충정에 대한 겁니다. 우국충정. 뭐 이런 건데, 나라를 생각하고 충성을 하는 마음인데,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에 근심하고 충성하는 마음인데, 이 부분이 그냥 고사인용 우국충정이라고 그냥 좀 단순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합지라는 것은 거위대 이런 건데, 거업지를 누가 쳐서 공격해서 초목참, 이거는 결국에는 아합지라는 것은 부정적인 대상, 그러니까 초목참은 수욕이에요. 수욕, 모욕. 여기서 보통 병자호란의 모욕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중국 애들이 내려왔던 그런 전쟁이죠. 아합지 거위대 이네들 누가 쳐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나의 그 어떤 수욕, 괴로움을, 그쵸? 씻을 것인가? 씻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가 겪었던 괴로움, 그것을 공격해서 다시 씻고 싶다.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고사인용, 우국충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봐주면 됩니다. 수욕인데, 뭐 병자는 수욕. 병자호란의 수욕인지 이런 것도 이제 안 중요하죠. 솔직히 이런 설명들은 옛날식 설명이에요. 왜냐면 이거에 관련된 뭐 역사적 진실이나 사실 같은 걸 알아야 되는 거는 되게 올드한 접근 방식이에요, 사실은. 현대 국어 문학에서는 있는 정보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상의 정보들을 물어보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공부법도 맞지 않고, 시험 문제나 수능에서도 그렇게 내진 않아요. 단에는 붉은 낭떠러지, 그리고 취벽은 푸른 벽이죠. 붉은 낭떠러지, 푸른 벽에 화병같이 둘렀으니, 이거는 화가 뭐 그림 이렇게 하는데 병풍이에요. 병풍. 그러니까 붉은색, 푸른색 벽들, 그러니까 뭐 돌들, 뭐 절벽들이 막 쫙 펼쳐지는데, 이것들이 꼭 병풍처럼 쫙 둘렀다. 병풍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병풍도 참 많이 깔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병풍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알라나? 이 그림 그리니까 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까는 거 있잖아. 이거 할아버지 여기 앉아있고, 제사상 이렇게. 자, 병풍같이 지기법. 그러니까 이 절벽들이나 벽이 병풍같이 둘러 있는데, 거구세리는 물고기입니다. 입큰 물고기의 입큰. 이걸 왜 그리고 있어? 자, 큰 물고기를 낚지 못하나, 낚지 못하나, 그쵸? 잘 낚으나 못 낚으나, 고주 외로운 배 살입은 살인모자에 흥에 개어서 그냥 앉아있다. 물고기 잡으나 못 잡으나, 외로운 배에 나 모자 하나 쓰고, 이런 모자 탁 쓰고, 그쵸? 흥에 겨워서 신나하면서 뭐 잡으나 못 잡으나 흥에 겨워서 앉아있다.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가 혼자 그렇게 씩씩합니까? 씩씩하냐? 의인법이죠? 먼 구름, 고전에서 머흐다는 험하다라고 해석해줘야 됩니다. 험한 구름을, 여기 중요합니다. 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 상식을 공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이든 뭐 어디든 나발이든 되게 잘 물어보고 학생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이 구름 갖고, 이 파랑성 갖고 되게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얘네 둘은 좋은 거다가 핵심이에요. 잘 봐요. 보통 학생들은 구름이라 그러면은 해를 가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개념, 나쁜 것이라는 개념으로 고전시가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공부하면 하는 학생일수록. 그런데 여기서 구름은, 파랑성은 파도소리인데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왜요? 잘 봐야 해석이 돼야 돼요. 먼 구름, 험한 구름을 한탄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래. 구름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한탄하지 말래요. 왜? 세상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가린다 라는 거죠. 파랑성, 파도의 소리를 염치, 싫어하지 마라. 왜? 진인,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또 막는구나. 대구법 예쁘게 오지게 박혔습니다. 대구법 예쁘게 박혀있고, 그 다음에 구름과 파랑성을 이제 다른 대상과 관련해서 질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막아주는 존재다. 약간 다크나이트, 수호기사 같은 존재다. 내가
막 여자인데 막 어떤 남자애가 너무 기분 나쁘게 날 구는 거야. 막, 야, 너 예쁜데 나랑 같이 놀자. 한잔해요. 같이 놀아요. 근데 막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막 생긴 것도 막 이렇게 생겼고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때 갑자기 잘생긴 남자가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아줘. 그러면 이 남자는 긍정 대상이겠죠. 뭐냐면은 싫어하는 거, 즉 부정적 대상인 세상과 진인을 막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 구름과 파랑성은 긍정 존재, 긍정 대상이자 부정 대상.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보통 해는 임금을 상징하는데 임금을 막는다. 얘 바로 나쁜 놈입니다. 근데 나쁜 걸 막아준다. 긍정 대상으로 해석해주는 것이 맞다, 딱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창주 오도를 옛부터 일렀더라. 아이고, 여기도 고사 인용이 엄청 오지게 박힌 곳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고사 인용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고사 인용했구나,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창주 오도는 두보라는 사람이 얘기한, 두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신선이 사는 이상향입니다. 신선이 사는 이상향, 좋은 곳입니다. 옛날부터 일렀더라, 말했더라. 신선이 사는 이상향은 옛날부터 이야기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곳이 그런 곳이다 라는 맥락인데, 뭐 옛날 사람들을 들으면서 이곳이 그런 곳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칠리는 칠리탄이 고사인데, 칠리탄 물에 양피 옷은 그 어떠하니령고 3600 낚시질을 손꼽은 제 어찌 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 두 가지 엄자릉의 고사랑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태공망의 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엄자릉의 고사는 엄자릉인 사람이 칠리라는 곳에서, 칠리여라는 곳에서 양가죽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가죽 옷을 입은 것은 어떠합니까? 거긴 어떠한가? 거기도 이런 곳, 신선의 이상향 아니겠는가? 자, 3600 낚시질을 한 사람은 10년 동안, 3600일이라는 것은 10년이죠? 그러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다렸어요. 인내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때를 기다렸다,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또 어떠합니까? 즉, 엄자릉이나 강태공이 낚시질을 했던 그 유명한 곳들은 어떠합니까? 이 신선의 이상향인 창주오도와, 그치? 창주오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고사에 인용되었다. 고사가 엄청 많이 인용되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저물어 간다. 자, 날이 저물어 간다. 연식. 누워서 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맞겠다. 눕는 거 좋아하죠, 우리. 누워서 쉬는 것이 마땅하겠다, 좋겠다. 가는 눈 계절적 배경. 자, 이거 둘이 대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서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여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가는 눈이 뿌린 길, 붉은 꽃이 흩어진, 붉은 꽃이 쫙 흩어졌어요. 왜 겨울인데 붉은 꽃이지? 자, 눈과 붉은 꽃은 서로 시각 이미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각적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가는 눈은 뿌려져 있고, 붉은 꽃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흥치며 신나게 흥내면서 걸어가가지고, 설월, 눈달이죠. 서쪽 봉우리입니다. 서쪽 봉우리, 산봉우리. 설월이 눈달이 서쪽 봉우리가 넘어가도록, 시간이 좋게 지나가도록 송창에 소나무가 보이는 창문에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보이고, 갑자기 이걸 왜 그리고 있냐, 근데? 이거 달의 창문에 비껴 앉아서 쉬도록 합시다. 다 돌아와서 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동사 10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어부사이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갈래는 연시조. 연시조라는 것은 시조들을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작처럼 시조를 썼어요. 그래서 한 시조 끝나고 두 번째 시조 끝나고 세 번째 시조, 그렇게 해서 10수씩. 총 추나 추동 해가지고 40수가 있습니다. 강환정가라는 말 잘 봐줘야 돼요.
강호 자연이죠. 한가롭게 정서, 한가로운 정서를 부르는 노래. 강호에서 솔직히 이거 나온 내용들이 다 자연 속에서 노는 내용 아닙니까? 강호에서 노는 내용, 뭐 놀았던 이야기, 뭐 이런 겁니다. 춘사, 봄의 하긴 이른 봄에 고기잡이를 떠나는 거고, 하사는 소박한 호, 소박한 생활들 약간 얘기를 했었어요. 안빈낙도 안분지족적 삶,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자, 추사는 속세,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는 개념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동사는 뭐 어찌됐든 정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맞는가, 우국충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쵸?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은 근심과 자연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초장, 중장 사이에, 중장, 종장 사이에 염구 1, 3, 5 사이에 예와 예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얘는 음성상징어, 이것 때문에 의성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국총, 찌그덩, 지국총, 찌그덩, 어사와 어영차 이렇게 대구법 많이 쓰이죠. 반복법 여러 번 쓰였다는 거, 음성상징어 사용되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염구라는 건 여기서 사용된 이수, 사수에서 나온 것들이 염구 혹은 후렴구 혹은 흥을 돋구기 위한 좋은 꾸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강호의 한가로운 정서, 그리고 계절마다 펼쳐지는, 계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시상전개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시간의 흐름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시간 흐름을. 왜냐면은 시상이 전개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바뀔 뿐더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뀌기 때문에 춘사는 봄을 다뤘지만 춘사 내에서도 하루 내의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어떤 시상 전개 방식, 그리고 풍류를 즐기는 것,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한 관심들, 몇 가지 관심들, 이런 것들, 고사 인용들, 이런 것들까지 봐주시면 어부사에서는 다 끝나게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덥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